안녕하세요. 일렉트로캠입니다. 테슬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볼 겸, 그리고 약간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큰 사건이 터졌죠. 예, EV 텍스 크레딧이 날라갔습니다. 그에 대해서 조금 좀 저만의 생각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영상을 또 이렇게 만듭니다. 일단 딜리버리 넘버가 나왔죠.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,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. 그렇지만 참 50만 대를 넘기가 되게 어렵네요. 예, 41만 대를 생산했고 딜리버리는 한 38만 대 좀 넘게 생산했습니다. 지금까지 이걸 보면 참 50만 대를 넘기가, 50만 대를 넘어야 200만 대를 바라보는데 참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, 저도 200만 대가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틀렸네요.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을 보죠. GM이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. 46,000 대를 팔았고 이퀴넉스가 아주 힘에 보탬이 많이 됐죠. 꽤 성공적으로 많이 안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아니라 GM이 이제 넘버 2로 등극하게 됐습니다. 아마 현대기아를 합쳐도 GM이 아마 2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4만 대가 좀 넘으니까요. 그리고 내연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. 한 74만 대 이상, 그러니까 7.3%나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 대비 참 내연기관의 위력이 어마무시하다. 이미 인프라가 있고 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여기도 있지만 효율을 극대화해서 계속 살아남아 가고 있다라는 거죠. 루시드는 38%나 증가했지만 10,000 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크게 논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포드도 31.4%나 드롭이 됐습니다. 그래서 한 16,000대 좀 팔았네요. 이게 보면은 리콜을 맞아 가지고 판매가 중단된다라든지 이제 모델을 약간 체인지한다라든지 때문에, 그 때문에 이렇게 줄 수 있나. 그러니까 테슬라도 사실은 이제 주니퍼 영향이 있죠. 그러니까 참, 고거 바꾸는데도, 그리고 원래 늘상 부품을 잘 바꾸는 테슬라인데도 양산에 있어서 그런 게 하나하나 바뀌면 진짜 어렵다. 이 대량 생산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금 실감합니다. 테슬라뿐만 아니라, 아니 이런 대량 생산에 날고기는 포드도 리콜도 있겠지만 조금씩 뭘 바꾼다고 이렇게 확 갈 수가 있는지. 리비안도 똑같습니다. 리툴링. 예. 약간의 리프레시인 거죠. 생산 라인의 리프레시라든지. 실제로 지금 거의 이제 핸즈 프리 드라이빙을 리비안도 도입을 하려고 하죠. 그게 미래고. 그러면서 몇 가지들이 바뀌었는데, 여러 가지 바뀐 요소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래도 바뀐 건 없는데 쉽지 않습니다. 지금 10,000대, 한 분기에 10,000대 팔기가, 이제 10,000대는 쉽게 넘기겠거니 했지만 이 쉽지 않네요. 쉽지 않아. 관세 영향도 있고요. 그리고 막 댓글에서 "이걸 빨리 얘기해야 된다." 참 정치 얘기는 조심스럽죠.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또 세워서 폭락했다가, 근데 주식 가격이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꽤 많이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각을 세우는 이유,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. 단지 인제 제가 첨언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, 여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롱이 캔들 맞아서 또 이렇게 저는 사이버 트럭이 캠핑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좀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그러면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양쪽 당의 피로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실망한 중도라든지 젊은 층에 있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지쳐서 정말 실증이 나는 그 열기가 역대급인 것 같긴 합니다. '일론 머스크가 그런 부분을 캐치하지 않았나.'라는 정도 제가 더하고 싶고요. 여기 보면 앤드류 양이라든지, 좀 포드 파리로 갔는지도 몰랐는데, 원래 민주당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담으로 이런 파리에서 일론 머스크랑 접촉하려고 뭐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있지만,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 "우리랑 같이 하자." 야, 진짜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진짜. 딱히 뭐 근데 그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재밌어서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역사적으로
이런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. 제가 과거에 보면 뉴욕 시장 블룸버그도 그렇게 해 보려고 했었죠.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다 실패했습니다. 그렇게 뭔가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제3 당을 창당해 가지고 어떤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GPT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. 혹시 틀렸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고요. 근데 참 미국은 이 양당 체제가 정말 공고하고 약간의 그런 머신 정치 참 깨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아 현재로서는 참 이게 가시밭길이다.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쵸. 일론 머스크가 약간 그렇죠.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.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일론 머스크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테슬라를 계속 응원하는 거는 이게 일반 사람이 저 같은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랬기 때문에 '테슬라가 성공하지 않았을까?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까?'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퉁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. 지금 모델 3 만들 때 양산할 때 이 회사 망한다는 얘기 많았고 이런 원통형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나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비웃었습니까?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. 그러니까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거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자율주행 및 무인 배송이라든지 그래도 보여주지 않습니까? 뭐 완벽하게 뭐가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전에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은 됩니다. 또 조그마한 걸로 현대차 9이 아이오닉 9이 나왔는데 한 1,000대 정도 더 있지만 현대도 지금 감속에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뭐 여전히 테슬라가 시장의 한 절반을 먹고 있는데요. 가장 큰 이것 때문에 제가 그냥 정치적인 얘기는 웬간해서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도대체 테슬라를 따라가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싫더라도 저도 이 One Big Beautiful Bill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전기차 크레딧. 전기차 크레딧이 날아갔습니다. 그러니까 9월 30 일이 마지막이고요. 그러니까 다음 분기로 끝입니다. 7,500 불을 못 받고요. 그리고 루폴들이 있었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특히 이걸 현대기아차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. 리스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룰들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든지 광물 조건들을 좀 우회할 수 있었는데 그건 당장 막혔습니다. 그래서 당장 나오는 게 아이오닉 5 뭐 기아 EV6 리스에서 팔아먹던 거 볼보라든지 폭스바겐, BMW, 벤츠 다 안 됩니다. 그 즉시 막혔습니다. 인제 리스에도 크레딧은 없습니다. 그 대신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면은 뭐 한 180일 정도의 트랜지션 윈도우 이렇게 변한 그 트랜지션을 주는데 뭐 결국은 결론은 중고차 크레딧도 날라갔고 새차 크레딧도 날라갔고 그 루폴 있던 것도 다 막혀 가지고 전기차 크레딧이 날아갔습니다. 제가 예전 영상을 제 걸 들어보니까 이게 워낙 첨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'리폼이 좀 가해지지 않을까.'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치열했던 건 사실입니다. 거의 동률이었기 때문에 JD 벤츠가 표 하나를 행사해서 결국 통과하는 쪽으로 얹어 준 거죠. 그 정도로 진짜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치열했다. 그렇지만 결국 그대로 통과돼서 진짜 날아갔습니다. 전기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좀 슬프고요.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. 이번 분기는 좀 그러니까 러쉬 바잉이죠. 이 크레딧이 날아가니깐요. 여러분 7,500 불이면 아무리 환율을 낮게 잡아도 1,000만 원입니다. 1,000만 원. 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. 그래서 숏텀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팍 떨어지겠죠. 딥이 일어날 테고. 그러나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여전히 전기차를 옹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부는 것이 그게 쉽사리 그런 모멘텀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인제 GPT한테도 여러 모델을 시켜 봐서 물어봐도 리그루핑이라든지 결국 뉴 베이스라인이 나와서 그러니까 망하진 않는데 성장이 굉장히 더딜 거로 예상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테슬라의 타격은 불가피한데 전체 전기차 시장이 그쵸. 제가 "전기차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테슬라는 독주한다."라는 얘기를 지난 정말 5-6년 동안
엄청 6 년이죠. 6년 동안 피력을 했는데 더 독주하게 생겼습니다. 그건 맞췄죠. GPT도 못해도 한 50%,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적인 친구들을 봐도 지금 50% 조금 안 되는데 50 에서 55%, 60%, 극단적인 경우는 70% 까지 예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내연기관들은 안 그래도 손해인데 별로 전기차를 만들어 하고 싶지 않습니다. 더 만들 이유가 더 사라지는 거죠. 이걸 더 할 이유가 없어요. 그리고 GM도 보면은 지금 뭐 내연기관을 아유 뭐 7.3%나 올라갔는데 이걸 더 팔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견디려고 하겠죠. 그래서 순수 전기차는 이제 타격이 불가피하다. 그러나 확실히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, 자율주행 및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고 진짜 LFP 배터리로 저가 제품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혁신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독주가 예상이 됩니다. 근데 '시장이 쪼그라든다.'라는 점이 저는 인제 걱정이 되는 거죠. 결국 '미국에선 테슬라 말고는 안 남겠다. 이 내연기관들은 뭐 그냥 다 드롭하지 않을까.' 그리고 와 리비안이라든 뭐 원래 많게 받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타격이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, 몇천 불이라도. 타격이 불가피하고요. 그리고 이번 이런 BBB 법안에 보면은 그런 루폴들을 싹 다 막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조해야 되고 미국 내에서의 그 광물 소스 중국 거를 많이 배제해야 된다라는 점, 그것들이 여러 가지 루폴들이 이번 법안으로 웬만한 게 다 막혔습니다. 그래서 리비안도 쉽지가 않고요. 루시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럭셔리 카라서 뭐 이런 거에 원래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봤던 여러 가지 미국 내 생산에서 중국 광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모로 테슬라 말고는 굉장히 다 물론 테슬라도 힘들지만 그 살아는 남겠죠. 살아는 남겠는데 다른 회사들은 뭐 거의 끝장났다라고 보실 정도로 너무 암울한데요. 미국 내에서는 '다른 시장을 더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.' 하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는 빨리 이 FSD라든지 영상도 공개했죠. 많은 사람들이 우아하는 팩트, 로봇 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의 양산이라든지 빨리 진짜 다른 부분들을 더 빨리 AI 도움으로 더 빨리 하지 않으면은 보릿고개를 좀 몇 년 넘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면 압박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압박이 뭐 전기차 전체적인 시장에 가해지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들은 뭐 거의 끝났다.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엄청난 피해를 못 피해갈 거고요. 그나마 살아남는 데 유력한 회사는 테슬라로서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. 예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